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인간의 수명 연장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는데요. 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2025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처럼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노인 문제는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또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산 인구 감소로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젊은 세대로 넘어오면서 노인 부양에 허리가 휠 정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 초고령 사회 문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특집 뉴스에서 초고령 사회의 문제와 해결책을 짚어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15.7%. 요즘 한국 사회를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고령화율입니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최근 10년간 한국의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의 약 2배가량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고령화율은 OECD 국가 중에 29위였지만 2048년 고령화율이 37%를 넘어서면서 OECD 국가 중에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국민 3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는 건데요.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도 빠르지만 노인 빈곤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인데요. OECD 평균인 14.8%의 약 3배가량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인 부담도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게 2019년 기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모습입니다. 가운데 층에 인구가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2022년 기준 45년 뒤 인구 피라미드의 모습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든 반면 고령화율은 높아지면서 역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를 살펴보면 이 2019년에는 20.4명이었지만 2067년에는 이보다 5배 늘어난 102.4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회였다면 2067년에는 이 비율이 1대1이 되는 겁니다. 인구 고령화는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뒤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줄줄이 정년을 맞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력형 일자리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올해 만 53세인 김미경 씨, 아이 셋의 워킹맘으로 사무직으로 일하다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퇴직하게 됐습니다. 경력을 살리기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업체 사무직을 구한다고 광고가 뜨거나 워크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30대부터 이게 경쟁이 되니까 50대는 항상 밀리게 되죠. 실제로는 이제 다
안 됐었던 거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프로그램에 합격해 어렵게 구직에 성공했다는 김 씨. 지난해 1년 동안 유치원에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고 올해도 재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경력형 이런 거 이제 정보를 구하고 그쪽을 지원했는데 정말 어렵게 취업이 됐어요.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며 자신의 삶을 가꾸고 노후를 준비하는 만 50세에서 64세 신중년들. 하지만 인생 2막을 여는 일은 여의치 않습니다. 국비 혹은 시비가 지원되는 경력형 일자리는 최소 3대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장애인 학습 지원단이나 시티투어 가이드, 생애 재설계 컨설턴트 등 단순 노무가 아닌 경력을 살린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에 공헌을 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일자리들을 개발하고 매칭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경력과 자격증을 살려서 그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근에는 민간 기업이 나서 신중년에 인턴십을 제공하고 인턴십 종료 후에는 사후 관리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50+ 인턴십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들이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5060 신중년들이 단기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인생 2막을 열기 위한 신중년들의 도전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지역 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박건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작은 종이 가방에 담겨 있습니다. 양손에 종이 가방을 든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들이 찾아간 곳은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의 집. 반가운 손님의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묻어나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홀몸 어르신들은 여느 때보다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75살인 전모 할머니는 코로나19로 자주 가던 경로당도 문을 닫으면서 외로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니, 텔레비가 있으니까 텔레비 보고 그러지 뭐. 나 주로 이제 저 아줌마들하고 조금 놀다가 와가지고 이제 5시에 와가지고 밥 한 술 먹고 그리고 이제 저기 텔레비 보다가 자고 이러지. 코로나19 이후 외로움에 적응하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 1월 전국 65세 이상 1인 가구가 176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도 2,500명 이상의 홀몸 어르신들이 계신데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홀몸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먹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찾아뵙고 반찬을 이제 전해드리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바깥 출입이 어려워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가끔씩 홀몸 어르신들을 찾는 자원봉사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코로나니까 다니시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고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건데도 이렇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르신들 보면. 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외출도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 그동안 쉽지 않았을 싸움이었지만 이제 외로움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지 희망도 바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허리 안 아프시면 계속 일하실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프면 일하고 이러면 좋는데. 어디 뭐 가보고 싶은데 이런 데 없으세요? 없으세요? 응, 이제는 어디 가고 싶지도 않아.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민족의 명절인데 가족들 얼굴 보는 것도 참 어렵고 쓸쓸한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에서는 새로운 가족 구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일궈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주민 50명이 대가족을 이룬 전남 화순의 한 마을에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살맞은 표정의 얼굴들이 벽면을 채운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 벽화에 담긴 주민들은 성씨도 출신 고향도 다르지만 모두 한 가족입니다. 마을 주민은 모두 50명.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과 왕래조차 버거운 요즘.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너무 다 좋아해서 지나가는 도로 이 윗마을 이장님들도 가로마을은 그렇고 많이 모여서 정답게 지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부러움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함께 논을 일구고 소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2,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논에 벼를 심어서 1년에 300만 원가량의 수익을 냈습니다. 공동축사에는 한우 4마리를 들였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소를 돌보는데 모든 수익금은 다시 마을과 주민을 위해 씁니다. 모아둔 수익금으로 단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땅을 사서 마을 공동주차장도 넓혔습니다.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면서 전남 지역 마을 공동체는 2,000여 개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전남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돌봄, 공동육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전라남 도가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대가족을 이룬 마을 공동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계 단절로 우울감이 깊어지는 요즘 지역 마을 공동체가 결속을 다지면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 일자리겠죠. 각 지역마다 다양한 일자리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해서 행복하다며 늘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 김수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아침 8시. 세탁기 필터를 청소하고 소독제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으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어르신들이 2명씩 한 조를 이뤄 오전과 오후 번갈아 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는데 올해만 벌써 이 일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60명이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이름부터 따뜻한 행복 세탁소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울도 안 보다가 거울도 또 한 번, 두 번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손자들 용돈도 또 좀 줄 수가 있고 내 또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또 먹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시원한 차랑 따뜻한 차 3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소한 커피 향이 가득한 곳. 정성스러운 손맛에다 사랑까지 더해져 유독 커피가 맛있는 경상남도의 실버 카페, 카페로인입니다. 60에서 70 초반까지의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근하는 날이 정말 기뻐요. 그리고 통장에 돈도 들어오니까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주게 되고 그리고 나이 60 중반에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경상남도는 이렇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올해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1,900억 원을 투입해 5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남도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고 그래서 연간 1인당 약 36만 원 정도의 의료비 감소 효과까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의 일자리의 목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기업체 공익 기부를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노인 일자리.
정년을 훌쩍 넘겼지만 어르신들은 돈도 벌고 건강도 찾고 행복도 만끽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나 여행 같은 게 좀 제한되다 보니까 취미 활동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시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은퇴 후에 다양한 취미 생활에 도전하고 있는 충남 홍성과 청량의 어르신들의 도전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홍성의 한 마을회관, 흥겨운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모델로 나선 이들은 모두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당당하게 무대 위를 걸으며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프로모델 못지않습니다. 이 마을 어르신들은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패션 디자이너와 모델 활동에 도전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 이웃 등 일상에서 떠오르는 주제로 디자인한 옷을 직접 입고 무대 위에 선 겁니다. 우리네 노인네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해주시고 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양군 가파마을 어르신 11명은 늦가기 화가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넉 달간 팝아트와 사회 수업을 받고 직접 작품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청양미술협회의 충남작가 초대전에도 출품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뒤늦게 화가의 꿈을 이룬 어르신들은 벌써부터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호미만 잡고 풀만 뽑던 할매들 손으로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게 너무 흐뭇했어요. 감격스럽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꼬부랑 할매들도 다 이런 걸 뻗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이걸 한번 그려보니까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렇고 구연동화도 하면 어쩔까.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활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충남도 내 평생교육원과 지자체, 문화원 등은 에어로빅에서부터 난타, 영어 수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19곳에서 열린 평생학습 강좌만 3,900여 개에 달합니다. 취미활동뿐만 아니라 정규교육 과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도내 학력 인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지난해 1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초중등 교육과정 이수를 마쳤습니다. 군, 또 도서관, 문화원, 노인회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또 각종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와 연결한다든지 또 읍면단위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교육의 참여 기회를 더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시니어타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 경영 서비스 제공사인 삼정 KPMG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노년계층이 주체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소비 활동이나 폭넓은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노년기 거주지로 일반 주택 외에 시니어타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가 시니어타운의 유료 서비스 중 의료 관련 서비스를 희망했다며 이 같은 수요를 파악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 지도와 스포츠 재활 서비스를 하는 경남 나이아가라 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스포츠 검진으로 건강을 개선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 운동 지도와 스포츠 재활 서비스를 하는 형태이며 경남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와 대학 등 민관학이 함께 참여합니다. 전라남도가 어르신들이 행복한 전남을 위해 올해 1조 7천억 원을 들여 건강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기준을 단독 가구는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5%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밖에도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늘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4.3%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